상상해 보세요. 한 회사가 정말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해서 시장을 뒤흔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 이야기해 볼 사이언츠 홀딩스, 바로 SCNX라는 회사가 딱 이런 경우인데요. 혁신과 붕괴, 이 정반대의 두 얼굴을 가진 제약회사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보통 획기적인 신약이 나왔다 이러면 주가가 폭등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추락했을까요? 어떻게 성공이랑 실패가 그것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역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한쪽에서는 FDA 승인까지 받은 신약으로 수억 달러짜리 시장을 눈앞에 둔 뭐랄까 엄청난 성공 신화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는요. 주가가 8달러에서 50센트 수준으로, 그러니까 90% 이상 폭락하면서 투자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극명한 차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시장이 좀 변덕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자, 이런 미스터리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돈의 흐름을 쫓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실 숫자들은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233.26%. 와, 믿기 힘든 숫자죠? 이게 뭐냐면 2023년에 이 회사의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 돈 1억이 있는데 빚이 27억 이내에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숫자가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시끄럽게 울리고 있던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사실상 빚더미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던 거죠.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든 감당해야 하니까 회사는 결국 돈을 끌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택한 방식이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완전히 희석시키면서 그야말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요? 아주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죠. 발표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43.7%나 폭락했어요.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괜히 분석가들이 이걸 독성자금 조달 구조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의 자금 조달이 단순히 주가만 떨어뜨린 게 아니었어요. 이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그냥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혼란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회사 리더십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러니까 더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경영진이 바뀐다? 이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차트의 흐름이나 거래량을 분석한 기술적 등급인데요. 점수를 보세요. 10점 만점에 0점. 이건 그냥 점수가 나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이 이 주식은 절대 쳐다보지도 마세요 하고 소리치는 강력한 매도 신호였던 셈입니다. 이 차트 하나가 그 잔혹했던 하락을 정말 압축적으로 다 보여주네요. 보세요. 불과 1년 만에 8달러나 하던 주식이 50센트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말 그대로 공중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야기가 이보다 더 이상해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힌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거든요. 이 사건의 타이밍이 정말 너무나도 절묘해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한 지 불과 몇 달 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최악의 위기에 몰려있던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중요한 데이터 센터가 털렸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침묵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망해가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대체 무슨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수사관들과 의심 많은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데이터 센터에 뭐가 있었을까요?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핵심 연구 자료였을까요? 아니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약국 시장 고객 명단? 그것도 아니면 어쩌면 가장 결정적으로 회사의 비리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처럼 누군가가 영원히 사라지길 바랐던 그런 어두운 비밀이었을까요? 자, 정리해봅시다. 재무붕괴, 신뢰 상실, 그리고 아주 의심스러운 도난 사건까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은 대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최종 판결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 중기, 장기 그 어떤 관점에서 봐도 전망은 한결같이 비관적입니다. 단기적으로 0.9달러 저항선 뚫기도 힘들어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마디로 이건 초고위험 주식이니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한 분석가의 말이 이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가치는 손실을 딱 끊어내고 규칙이 계속 바뀌고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판치는 게임에서 그냥 걸어 나오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이 의미심장하죠? 이건 그냥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주주들의 가치가 체계적으로 파괴된 사건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과 파괴 속에서 진짜 이익을 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판을 흔든 숨겨진 플레이어들은 지금 또 다른 먹잇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섬뜩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